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까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어느 정도 대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중국이 쥐고 있는 절대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 그리고 그로 인한 공급망의 함정입니다. 일부 히토류란 무엇인가? 히토류는 이름만 보면 특별한 금속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지구 곳곳에 존재하는 17가지 원소의 집합입니다. 그 자체로는 그리 희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제 과정이 까다롭고 환경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히토류가 중요한 이유는 현대 산업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작은 자석,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기 터빈, 심지어 전투기와 미사일까지 첨단 기술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히토류는 필수 원료로 쓰입니다. 즉 히토류가 없으면 4차 산업혁명도 국방력 강화도 불가능합니다. 2부 중국의 압도적 지배력. 문제는 이 전략 자원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원광 생산의 약 6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제 능력입니다. 채굴만 한다면 호주나 미국, 아프리카 국가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석을 정제해 실제 산업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건 사실상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제 비중의 8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합니다. 즉 히토류는 중국 없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공급망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3부 실제 사례 히토류는 무기다. 중국은 이미 히토류를 경제적 무기로 활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2010년 일본과 센카쿠 열도대 오이다오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한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첨단 산업이 휘청거렸고 이는 사실상 중국의 압박 전술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히토류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지정학적 무기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죠. 미국 역시 이 리스크를 절실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도 핵심 소재가 중국에 묶여 있다면 결국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4부 대안은 있는가? 그렇다면 세계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 대체 공급원 개발입니다.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히토류 광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활용 기술입니다. 이미 쓰고 버려진 전자제품에서 히토류를 추출해 다시 사용하는 시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대체 소재 연구입니다.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합금이나 나노 소재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죠. 하지만 이 모든 시도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중국의 절대적인 우위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제기술과 공급망 인프라에서는 중국이 수십 년의 격차를 쌓아온 상태입니다. 5부 블록화 시대의 함정. 세계가 블록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히토류만큼은 쉽게 블록화가 불가능합니다. 중국 없는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해도 히토류라는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패권 경쟁은 단순히 반도체나 전기차가 아니라 히토류를 누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의 공급망을 완전히 대체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공급망의 함정입니다. 세계는 중국을 대체하려 하고 중국은 자급자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만큼은 중국이 쥔 카드가 너무 강력합니다. 앞으로의 경제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금속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중국 없는 히토류 가능할까요? 아니면 세계는 결국 중국의 공급망에 종속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21세기 자원전쟁의 진짜 함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